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TV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기적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부정 피드백, 그러니까 건설적 피드백을 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도 내가 부정 피드백을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정 피드백, 그러니까 건설적 피드백을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얘기해야 되는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염려스러워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걸 견디기가 싫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정 피드백,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건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 피드백이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의 성장을 위한 선물이 된다면 어떨까요? 비난이냐 건설적 피드백이냐, 그걸 가르는 어떤 경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things paradigm이냐 people paradigm이냐인데요. 말하자면 사물, 일 중심의 패러다임이냐 사람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이냐의 차이입니다. 이건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사실 내용에 앞서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먼저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부정 피드백을 전할 때 people 패러다임으로 해야 한다는 건 뇌과학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사바나 시절에 우리 인류는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했잖아요.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의 뇌는 이 상황과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어떤 게 우리의 생존에 더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상황에 처하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맞서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를 판단하는 매우 긴장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피드백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 피드백을 할 때는 반드시 people paradigm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뇌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허락을 구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번 무슨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그 허락을 구하는 게 무슨 people paradigm이냐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의 뇌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상대방이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초점을 두지 말고 사실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에 얘기했던 걸 뒤집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각을 자주 하는 구성원이 있어요. 이때 지각하는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각하는 그 행위에, 그 사실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가 방을 어지럽혀요. 그럼 애한테 너는 게으른 애야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가 방을 지금 치우지 않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초점을 뒀을 때 그 자체가 엄청난 비난이 된다는 거죠. 1번과 2번의 구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제대로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관찰을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평가 면담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 즈음에 있었던 일들 중심으로 피드백하는 경우가 매우 많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부정 피드백을 해야 하는 10가지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순간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라도 그 구성원의 행동을 면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찰을 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저 친구의 행동이 우리 조직에 또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관찰하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신다면 피드백 하실 때 훨씬 더 명료하게 피드백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팩트만 제대로 전달해도 건설적 피드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구성원과 조직의 성장에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다들 이 대목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구성원들과 팀장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큰 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리더들은요, 당연히 내가 하는 행동,
또는 부정 피드백이 당연히 그 구성원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구성원들한테도 그대로 전달되는가 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은 리더가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리더로서 나의 마음은 순수하지만 나의 생각과 구성원의 생각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접근하시면 아마 훨씬 더 발전적인 피드백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표정도 중요합니다. 아니 무슨 피드백 하는데 표정 관리까지 해야 되느냐고 항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을 잘해서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된 구성원이 있어요. 그 구성원한테 피드백을 합니다. 인상을 빡 쓰고 김대리 이번에 승진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김대리는 어떨까요? 우리 리더는 나의 승진이 못마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부정 피드백을 전달을 할 때도 찡그린 표정이나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정말 온화하고 평안한 음성으로 전달을 한다면 이분이 정말 나를 배려하고 나의 성장을 바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표정도 비난이나 비판 또는 건설적 피드백을 가르는 경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째는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건데요. 부정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리더하고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즐거운 기분으로 일을 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3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려운 피드백일수록 피드백 하시기 전에 실제로 글로 적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미리 적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차분히 가라앉힐 수도 있고 훨씬 더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 적은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려운 피드백을 전달할 때 정말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 친구가 나하고 같이 일해줘서 고맙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깔고 부정 피드백을 한다면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피드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그 전달하고 싶은 부정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한 발은 그래도 더 앞서가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들이 회사에 있을 때나 회사를 떠나서나 정말 100세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